을들의 당나귀 귀 12번째 이야기입니다. 레이테크 편은 53일차 노숙 농성 중이었던 지난 8월 21일 녹음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 노동자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줄 평범한 여성 노동자들의 비범한 이야기, 을들의 당나귀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을들의 당나귀기는 이 여름을 정말 누구보다 뜨겁게 보내고 계시는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들을 만나는 시간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저번 주에 이어서 투쟁하고 있는 레이테크 여성 노동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레이테크 코리아 남이자 대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레이테크 코리아 여성부장 김선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전문 패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금속노조 법률원의 박주영 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이제 이 레이테크 코리아에서 어떻게 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공장 이전 과정을 들으면서 정말 일도 하기 어려운, 밥도 먹기 어렵고 파리떼와 같이 밥을 먹는 그런 열악한 노동 환경들을 쭉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안성에서 지금도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은 서울로 이전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업 환경 개선을 하나하나 해가면서 좀 이제 안정이 이제 되어갈 쯤이었죠. 네. 그랬더니 이제 회사에서 그것도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이제 한 얘기가 평택 서정리로 가라. 그것도 포장부만 가라 하더라고요. 그것도 통근버스를 없애고 전철로 이용해서 가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다 보면은 뭐 5-6시간 출퇴근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 거리를 가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회사를 그만두라는 소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저희의 요구는 사실 서울에서의 근무였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러면 서울에서 근무하게 해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양평이었나? 양재였거든요. 근데 그 양재도 서울만 이름만 서울이지 사실 거기도 교통편이 많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게 잘 협의도 안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사실 작년 6월부터 이제 파업을 돌입했어요. 무노동 무임금으로 이제 하는 파업인데 사실 저희가 이 회사 온 이유도 뭐 작은 돈이라도 벌어서 뭐 애들 학비라도 대보자. 그리고 시어머니 모시는 분들도 많고 시어머니한테 좀 용돈을 좀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왔는데 사실 파업을 한다는 거는 큰 마음 아니면 좀 힘들었죠. 그렇죠. 예, 그래도 저희의 근무 조건도 열악하고 출퇴근 문제도 심각하다 느꼈기에 저희가 또 마음을 안 먹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6개월간의 파업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참 작년에도 이 뜨거운 여름날 계속 뭐 거래처 다니고 거리에서 밥 먹고 뭐 그런 투쟁을 벌여왔죠. 그래서 이제 순수하게 또 이렇게 서울 이전이란 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0월 달에 합의를 봤어요. 서울 이전 한다고. 정말 기뻤죠. 네. 예, 그렇게 뭐 힘들게 얼굴 표정이 막 환해지셨어요. 그렇게 이제 싸웠던 게 다 눈 녹듯이 내렸어요. 합의를 보면서 이제 그렇게 합의를 봤어요. 여기가 저희가 이제 근무하는 장소가 없으니까 뭐 이전 장소를 할 때는 노사 공동 답사 후에 이전지를 확정한다. 그런 합의서를 보고서 10월 24일 합의 보고 한 달 뒤에 뭐 새로운 작업정을 서로 이제 답사를 하러 다녔어요. 다녔는데 다니는 과정에서 회사하고 우리 또 노조하고 또 이견차가 많이 나더라고요. 사실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인데 우리가 사실 어느 조건에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사장님 그 장소는 참 적합한 것 같습니다. 계속 얘기하면 사장님은 아니라 하면서 틀더라고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작업장을 옮긴 데는 아파트 상가였는데 거기를 갔는데 이제 그 안에 처음에 가면서 간담회를 또 하더라고요. 사장님께서.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너무 비좁았어요. 비좁고 아니 공동 답사한 다음에 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런 데를 사장님이 했을까? 그래서 간담회 때 제가 물어봤죠. 사장님 노사 공동 답사 후에 이전지를 확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만약 제가 밥을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메뉴를 누가 정하죠? 사는 사람이 정하죠?
딱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어서 제가 뒤에 말을 안 달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거기가 저희의 이제 일터가 되었는데 정말 창문이 하나도 없다는 게 뭐 믿을란가 모르겠어요. 서울에 창문이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창문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기 순환도 안 되고. 처음에 이제 사장님이 얘기하는 거로는 거기 배기 환기 시설이 돼 있다고. 사실 겉으로 보기엔 돼 있어요. 있는데 그게 문이만 그렇게 돼 있지 사실 가동이 되지는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공기니 그때만 해도 또 이제 뭐 물건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또 사장님 나름대로 어떤 구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계속 라인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딱 들어갔는데 무슨 뭐 여기가 뭐 저희 뭐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였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독서실 책상을 하나하나 다 갖다 놨더라고요. 옆도 보지 말고 오로지 앞만 보고 일을 해라. 네. 그러니까 투쟁하고 협상 끝에 겨우 서울로 공장을 옮겼더니 창문이 하나도 없는 공장이고 독서실 같은 책상을 마련해서 그걸 이제 작업들 일하라 이렇게 하셨다는 얘긴데 여성부장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레이테크 대학을 하나 차릴라나 여기서 공부를 열심히 아니 공부를 한 진짜 여기서 한 2, 3년 하면은 진짜 대학 가게 생겼더라고요. 저는 책상이 저희 하는 작업이 또 좁아요. 거기서 넣고 포장하고 이제 뭐 박스에 옮기고 하는 뭐 자리도 협소하고 일단은 환경 문제가 저희가 이게 라벨 이제 애들 스티커를 붙이다 보면 스티커 이렇게 끈적거리는 그게 본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본드 냄새가 아침에 딱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냄새가 진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이제 숨부터 막히고 눈이 따갑고 너무 습도가 그때 겨울에는 이제 뭐 히터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습도가 거의 10%밖에 10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이제 저희가 작업이 가습기를 이렇게 틀 상황이 아니에요. 종이다 보니까 가습기를 틀지를 못하니까 습도 10%밖에 안 될 경우에는 피부가 진짜 엄청 건조하고 눈도 따갑고 어떤 언니들은 뭐 눈에 심피줄이 터지기도 하고 이제 콧속이 마르니까 이제 뭐 코피도 나고 그리고 냄새가 심하니까 이제 공기청정기로라도 좀 놔달라 했는데 그거는 이제 뭐 내 경영권의 문제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무슨 냄새가 나냐. 사장님은 잠깐 와가지고 보고 가는 수준이지만 일하는 거는 저희 아니냐. 8시간 동안 일하면은 진짜 힘들어요. 아침에 안성 다니는 것보다 이게 이 환경에 적응을 하려고 보니까 몸이 더 먼저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안성 다닐 때보다 몸이 배로 더 힘든 거예요. 진짜 집안일을 진짜 가면은 녹초가 돼가지고 집안일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이 이제 3칸이다 보니까 하루는 이제 냄새가 유난히 심한 날이 있었어요. 딱 그 출입문 하나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진짜 지하만도 못해요. 이제 상황이 그 현장 상황이 왜 가스 맡으면 안에 이제 가스 맡고 이제 서서히 맡다가 밖에 이제 맑은 공기 마시면 왜 순간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어지럽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너무 심해가지고 안에 있는데 너무 어지럽더라고요. 그날따라 냄새도 진짜 너무 심하게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 가다가 제가 쓰러졌어요. 어머나. 그래가지고 이제 119에 이제 신고를 했는데 우스운 게 동료가 쓰러졌으니까 이제 걱정이 되니까 복도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막 2-3명이 나와서 이제 부축해주고 뭐 119에 이제 저기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정 과장이라고 담당 과장이 한 명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다들 들어가라. 한 명만 남고 문 닫고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한 명만 남고 문 닫고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팀장님이 계셨거든요. 오 팀장님이라고. 그래서 오 팀장님이 병원으로 저를 데리고 가고 그 전에 사장님이 와가지고 한 번이 또 뒤집었죠. 고래고래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고성이 오가니까 그 전에 저희 안성 있을 때 한 번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이제 뭐 소리 지르거나 뭘 저기 하면은 진짜 손발이 떨리고 가슴이 벌렁거리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한 언니가 이제
스트레스를 그냥 순간적으로 스트레스를 탁 받으니까 이제 손에 마비가 오고 갑자기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언니가 먼저 이제 119에 실려간 상태고 저는 이제 화장실 가다가 쓰러져가지고 두 번째로 갔는데 그때 이제 뭐 사장이 병원으로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이러고 보더니 한다는 소리가 그 옆에 있는 이제 부축해온 팀장님이 병원비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병원비는 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아니 나는 여기서 내가 병원비를 내주게 되면은 노조 측에 내가 뭐를 이제 꼬투리를 잡혀가지고 자기가 불이익이 당할까봐 그것 때문에 병원비를 못 내주겠다. 병원비를 첨부하려면 뭐라 그래야 되지? 산재 신청을 해라. 산재 신청을 해서 그냥 돈을 받든지 나는 여기 병원비를 못 내주겠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병원에 와 있는데도 녹음을 핸드폰으로 녹음을 이렇게 켜놓고 녹음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하는 자체를. 이제 의사 소견으로는 여기가 이제 너무 밀폐된 공간에 장시간 이제 일할 수 없는 공간이다. 중간중간에 쉬어가면서 일을 하든가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게 뭐를 좀 뭐 저기를 하라. 그 얘기는 이제 사장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듣고 일단은 그 전에 이제 공기청정기를 계속 이제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주다가 이제 병원에 와서 그 얘기를 듣고 한 일주일 있다가 그나마 이제 공기청정기 딱 한 개 제일 작은 거 그거 하나 해주고 그리고 그 달에 임금 이제 월급 명세서를 딱 보니까 돈이 마이너스가 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가지고 문의를 했더니 병원 실려간 날 저도 이제 그 시간이 이제 마이너스가 돼서 임금에서 빠져나오고 나를 부축해서 데려간 팀장님도 같이 봉급에서 까여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시간이. 정말 말이야 뭐야 이게 정말. 제가 뭐 체불이라고 있는 말을 참 꺼내기도 참 민망하네요. 아니 그냥 이거는 그냥 뭐 법 아니어도 창문이 없는 공장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자기 직원이 일하다가 병원에 실려갔는데 일 못했다고 그 시간만큼 임금에서 제하고 도리어 네. 지금 그 부축한 사람까지 정말 뭐 할 말이 없는 행태네요,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레이테크 사업장이 그러니까 2013년 이제 중반에 공장 이전을 얘기해서 안성으로 급하게 옮겨가고 그럴 때만 해도 업무 필요 때문인 것처럼 했으나 사실은 제대로 된 공장 이전 계획도 없이 갔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임대계약서를 나중에 보니까 임대계약서도 1년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됐으니까 나가라고 이제 그 임대인이 연락 온. 그래서 1년도 안 돼서 이제 뭐 1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전을 해야 되니 이전 계획을 진행하겠다고 한 게 사실은 안성 이전하고 한 2, 3개월밖에 안 된 시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의 그 생각 안에서는 이 공장 이전이 업무 목적이라기보다는 부당 노동의 의사를 상당히 갖고 있는 것으로 이제 추정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이렇게 엄청 안 좋은 작업 환경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도 계속 나오지만 작업 환경도 문제지만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인권 모독적인 발언이나 이제 폭언이나 그런 좀 여성 조합원들을 비방하는 그런 말들을 이제 하면서 스스로 못 견뎌서 이제 나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제 행태들이 좀 계속됐던 거고요. 실제 그 2013년 그래서 12월경에 이제 한 3개월여 만에 처음 이제 공장 이전을 다시 하겠다. 안성에서 평택으로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경영 그 발전 계획이라는 걸 내요. 근데 그 경영 발전 계획의 내용에 보면 개인 성과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개인 평가에 따라서 잘한 사람 상 준다가 아니라 못하면 요구하는 만큼 못하면 그 사람에게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겠다라는 그 내용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들 때문에도 제 공장 이전 더 먼 평택으로 이전에 대해서 이제 조합원들이 반대를 많이 하면서 이전 관련한 그 교섭들을 진행을 하고 이랬었던 건데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교섭 관련해서 이제 재인권 확보할 때 2014년 초에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하면 조정위원들이 오시잖아요. 그걸 보자마자 다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거는 경영을 발전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성과평가해서 퇴사시키거나 징계해서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제도 시스템 도입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조정위원들도 회사 제시안에서 그 내용을 빼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상 서울 공장 이전 논의가 이제 최종적으로 합의될 때도 그 부분들은 사실 제외가 됐단 말이죠. 근데 정작 공장을 바꾼다고 하면서 또 그 찰나에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도서관 그 시스템처럼 딱 서로 라인 작업을 막는 그 방식. 그래서 원래는 포장도 분업을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 과정 여러 명이 수행하는 작업을 한 명이 다 하도록 이제 하니까 당연히 작업 능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핑계 삼아서 그 이후에는 이제 개인 성과 실적들을 보고하라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강행적으로 사실 성과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것은 이제 요새 아마 박근혜 정부 지금 말 많고 탈 많은 그 저성과자 해고 시스템 같은 걸 사실상 도입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방식으로 계속 지금도 전 포장부 직원들 징계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네.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전 관련한 논의 자체도 쭉 흐름을 보면 결국은 조합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작업 환경의 측면 혹은 근로 조건의 측면 아니면 조합 활동과 관련해서 일체 노동조합 활동을 막거나 제한하려고 하는 것들과 깊은 연관을 가지면서 같이 움직여온 그런 측면들이 있죠. 네.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게 단순히 급여만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정을 나누고 인사도 나누고 또 서로 사는 것을 챙겨주는 것 속에서 기쁨도 나누고 그런 건데 그런 것까지 다 하나하나 가로막으면서 완전히 개별화되고 고립화시켜가지고 그 자기 말만 듣도록 하려고 했던 이제 그런 거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까 이제 여성부장님 말씀 중에 그렇게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썼는데 폭언 때문에 막 부들부들 떨다가 119에 실려갔다. 그리고 이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 일하다가 쓰러졌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회사 차원에서 적절한 보상도 없었다 이랬는데 폭언이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 정도인지 그냥 소리 지르는 정도인지 아니면은 막 인격 모독을 하는 수준인지 어떤지 대의원님 어떤 정도로 여기서 좀 일어났던 건가요? 여성 인권 유린 하면 뭐 많은 게 있긴 해요. 우리 레이테크 회사도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안성에 있었잖아요. 작년에는 네, 거기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것도 요구를 해가지고 거의 컨테이너로 해서 휴게실 겸 탈의실을 하나 이제 갖다 놔서 컨테이너를 그래서 저희가 정말 밥 먹을 공간도 없어서 사실 컨테이너 그 바닥에다 신문 깔고 이제 나중에 컨테이너 그 안에서 이제 먹게 되었는데 사실 그것도 인권이 사실 유린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밥 먹는 거라도 좀 편하게 먹어야 되는데. 정말 가족들이 보면 아마 불쌍하게 느낄 거예요. 신문 깔고 바닥에 신문 깔고 먹는다는 게. 그래도 이제 뭐 휴게실을 하니까 그래도 좀 낫더라고요. 밥 먹고 거기서 좀 쉬기도 하고 또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작업복으로 갈아입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탈의실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직접 또 사장님이 커튼봉을 사다 주셨어요. 사다 주셔서 커튼을 달아가지고 이쪽은 이제 탈의실 목적으로 쓰라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날짜를 제가 잊어먹지도 않네요. 작년 3월 3일이었어요. 3일 3일 날 출근을 했죠. 출근했는데 출근하고서 이제 휴게실을 이렇게 봤어요. 그냥 뭐 옷도 갈아입을 겸 해서 봤는데 뭔가 달렸더라고요. 그것도 뭐 한쪽도 아니고 양 방향으로 달린 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진짜. 이게 뭐, 휴게실 겸 탈의실하고 그렇게 해놓고, 아니, 뭐 볼 게 있다고. 거기다가, CCTV 2대를 달아놨던 거예요. 탈의실에다가. 휴게실 겸 탈의실이었으니 커튼까지 또 달아줬고요. 이용하라고. 정말 이게 어이가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무슨 목적으로 탈의실에 CCTV를 달죠? 근데 뭐 사장님 말씀 그러더라고요. 그 휴게실 설치해 준 것도 예전 통근 출퇴근 버스 이제 기사가 좀 쉬라고. 아니 뭐 근로자들 뭐 편하게 쉴 공간을 해주지도 않으면서 무슨 버스 기사 쉬라고 그 공간을 해줬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그 안에서 사실 이제 교섭이 한 차례 있었는데 교섭 하다 보면
뜻이 안 맞으면 뭐 큰 소리도 날 수 있고 의견을 주다 받다 보면 그렇잖아요. 네. 그런 도중에 이제 자기가 좀 뭐 협박 아니 협박 뭐 그런 걸 받아 뉘앙스를 좀 받았나 봐요. 체증하는 거. 예. 아, 체증을 목적으로 CCTV를 지금 그것도 여성 휴게실에다가 예, 그런 목적으로 네. 지금 달았다 하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이 문제가 또 이슈가 됐어요. 이슈가 돼가지고서 이게 이제 작년에 또 행복발전소라는 프로에도 사실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큰 네.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여성 탈의실에다가 체증을 목적으로 CCTV 달는 거는 불법인 거죠, 이거는. 예. 예. 인권 유린이고. 예. 네, 그 정도의 인권 유린을 하고 있어요. 저희 사장님이. 사실 서울로 오면서 또 이게 또 단협에도 나와 있고 휴게실을 설치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서울 작업장을 갔는데 뭐 휴게실이라는 공간이랑 뭐 있긴 하긴 하더라고요. 가서 봤는데 폭 1m에다가 한 2m 30 정도 되나요? 그 정도인데 누가 봐도 거기는 처음에 휴게실도 아니었고 뭐 이제 거기서 커피도 먹고 하면서 싱크대도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장님 거기를 휴게실을 쓸 목적으로 싱크대도 떼내 버리고 여기가 너네들 휴게실이다. 처음에 휴게실이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여기 면담실이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휴게실을 제기를 하니까 뭐 이게 또 휴게실도 됐다가 면담실도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1m에 한 평도 안 되는 곳에서 저희 23명이 어떻게 쉬라고 그게 휴게실로 인정을 하라는 건지도 참 이해가 안 갔고 그래서 이걸 좀 제기를 했는데 또 노동청에서도 와서 다 확인하고 하더니 또 이걸 또 인정해 줬네요. 그게 휴게실이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이제 한 직원 보고 휴게실이라고 써서 붙이라 하더라고. 그 인정되기 전에 휴게실이라고 써서 붙이래요. 도저히 저는 용납이 안 됐죠.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손으로 휴게실이라고 써붙이면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안 써붙였더니 또 그분을 갖다가 징계를 내리겠다고 그리고 또 협박을 하고 뭐 이제 또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갑과 을의 관계에 그런 관계도 사실 아니지만은 뭐 제가 좀 문제 제기를 해요 사장님한테. 그러면은 또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는 남의 자신 발언하지 말아라. 다음에 또 발언을 하게 되면 중징계를 내릴 겁니다. 아니 그런 게 어떻게 징계감인지 이해가 가지도 않고 그러면서 또 이제 저희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들어가니까는 이게 독서실 책상을 갖다 놨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했죠. 사장님 이렇게 하면 생산량이 떨어진다. 사실 회사에서는 생산량 높이는 게 목적이지 않냐. 이렇게 하면 생산량도 높지도 않고 저희도 일하는데 많은 불편함을 겪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첫 출근을 했죠. 서류 이전하고 나서. 그래서 반나절은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이제 다 같이 점심을 먹으러 나왔어요. 점심시간이 돼서. 나왔는데 문이 잠겼네요. 문이 잠겨버렸어요. 회사 문이 잠겼다고. 예, 출입을 못하도록 잠겼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 이제 관리자 이제 뭐 정 과장님이라고 있었는데 그 과장님이 무슨 뭐 종이를 하나 가져오더니 쭉 명단이 쭉 적혀 있어요. 있으면서 수능 계약서라고 딱 단서가 있더라고 위에. 수능 계약서. 아, 순응 계약서. 예. 그래서 이 개별 작업을 할 사람들 수능을 할 사람들은 여기다가 사인을 하고서 출입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생산성이 높고 하면 모르지만 생산성도 떨어지고 하는데 저는 이게 다 탄압용이라는 걸 다 알았죠. 예, 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그러더라고요. 그냥 좀 못하는 사람 그냥 면담만 할 거다. 면담만 할 건데 왜 안 하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거부를 했어요. 사인하는 걸 거부를 했어요. 했더니 오후에도 문을 안 열어주고요. 다음 날도 정상 출근을 했는데 다음 날도 복도에서 저희를 세워놓더라고. 하루 종일 방치를 하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럼 이제 노동청에 문제 제기를 계속 했어요. 하니까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사장님한테.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그때서 이제 문을 열어줘서 이제 들어가서 일은 계속 했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이제 문제 제기를 일을 하면서도 문제를 계속 제시했어요. 사장님 이거는 일을 할 수 없는 형태고 생산량은 떨어집니다.
그러더니 계속 개별 작업하고 개별 보고서 쓰라고 계속 이제 팀장님을 갖다가 탄압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럼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노숙농성하는 이 쟁점은 지금 뭔가요? 그래서 여성부장님. 저희가 지금 안성으로 다시 이제 내려가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노숙농성 들어간 거는 맞는데요. 안성으로 내려가기 전에 저희가 5월 12일 날 PD 수첩이라고 점심 있는 삶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저희가 거기 겨울에 도시락은 싸갖고 다녔었거든요. 저 입사하면서 이제 제가 3년 전이니까 3년 전부터 이제 계속 이제 도시락은 싸들고 다니면서 점심값으로 이제 그 점심값 벌라고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도시락을 싸가면은 그 돈은 이제 돈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려고 저희가 도시락을 싸들고 다닌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음식물 반입 금지라고 해가지고 갔더니 이제 점심에 그걸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계속 도시락을 먹고 그랬는데 왜 음식물 반입 금지가 돼 있냐? 왜 이게 음식물 반입 금지를 하냐? 그랬더니 저희가 공간이 좁다 보니까 박스 위에다가 신문지를 깔고 거기서 밥을 먹었었어요. 장소가 워낙 비좁다 보니까 어디서 먹을 공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물건 위에다가 이제 음식을 넣고 먹는다. 내 물건이 중요한데 거기다가 뭐 밥을 넣고 음식을 넣고 하면서 뭐 먹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음식물 반입 금지를 해서 도시락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음식물을 자체를 아예 가지고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그 추운 겨울날 저희가 도시락을 싸갖고 오면은 복도에다가 내놔요. 점심을 먹으러 안에서 일단은 도시락을 아예 들고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상가 복도에서 이제 밥을 먹기 시작했죠. 아니 식당이 있으면은 해결될 일이잖아요, 정말. 최소 휴게실. 예. 휴게실이라고 해놓고 뭐 노동청에서도 그것도 휴게실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들어가서 먹으려면 한 3명이나 들어가서 앉아 있을 수 있을라나? 그러니까 복도에서 먹은 게 한 달? 진짜 거의 추운 겨울을 거의 밖에서 진짜 그 찬밥에 너무 고생하셨겠어요. 데피지도 못하고 어머나. 그나마 커피도 회사에서 제공을 해줬는데 커피조차도 음식물이니까 나는 내 손으로 내가 내 입으로 음식 반입 금지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니네들을 내가 음식을 사줄 수가 있냐 커피를 사줄 수가 있냐 그것도 음식인데 그래서 커피 그나마 먹는 커피마저 끊겼어요. 회사에서 제공되는 커피마저 회사에서 해주는 건 커피 하나인데 일회용 컵 저희가 돈으로 사셨어요. 여기서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휴지 그나마 이제 휴지하고 커피 저도 맨 처음에 여기 입사해서 이제 컵 회사에서 나오는 걸로 당연히 알고 컵 좀 주세요 그랬더니 여기는 컵을 사서 씁니다. 그리고 컵을 사서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너무 황당했어요, 진짜. 이것도 그렇고 이제 복도에서 밥 먹는 문제. CCTV 같은 경우는 지금의 사장 아버지 때부터 있었어요. 그 CCTV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아버지가 이제 집이 제주도면은 그 제주도에서 핸드폰으로 아침에 출근하는 것 동시에 퇴근할 때까지 CCTV를 손에서 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하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쟤는 왜 물을 많이 마시러 가느냐. 뭔 통화를 그렇게 많이 하느냐. 왜 앉아서 그 물건 가지고 부채질을 하느냐. 내 물건으로. 왜 함부로 그 물건을 대하느냐. 물건보다도 못한 직원이네요. 한 번은 이제 뭐 반값도 못한다. 무슨 반값? 최저임금의 반값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거기에 아가씨가 하나 있었는데 약간 좀 몸이 등치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CCTV를 등지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CCTV를 이렇게 보면은 등치가 크니까 가리니까 쟤 도대체 누구냐 답답하다. 등치가 크니까 이제 일도 못하게 생겼고 보니까 뭐 CCTV로 또 가리고 가린 사람 앞 사람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제 1층으로 내려보내라. 그러면은 그 사장의 아버지라는 분은 제주도에서 CCTV를 통해서 다 노동자들을 감시하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시까지 지시 내린 거야. 아침에 이제 음. 출근하면 박스에 가려서 CCTV가 안 보이니까 박스 치워라. 아침에 8시에 그러고 전화가 온 거예요. 1층에 넓은 공간도 아닌데 CCTV가 뭐 사각지대도 진짜 없어요. 그냥 4군데가 다 붙어 있고 점심시간에 반찬을 뭔 반찬 먹었는지조차도 보이니까 그 다음날 사장한테 전화가 온 거여서 어저께는 고기 반찬을 먹더니 오늘은 고기 반찬이 없네요. 뭐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온다든지. 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정말 끔찍한데요, 이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주부 사원이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이제 학교에서 급하게 전화 올 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는 이제 휴대폰은 이제 많이 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2번 그 정도밖에 안 받는데 아니 다음날 아침에 딱 출근했더니 앞에 바구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이게 무슨 바구니예요? 이게 웬 바구니냐고 그랬더니 아예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아침 출근과 동시에 휴대폰을 이 바구니에다 넣어라. 아니 무슨 학교도 아니고. 아니 저기 노무사님 이렇게 네. CCTV 통해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감독하는 거가 법적으로 인권 침해 맞죠?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어서 이렇게 아까 이제 처음 말씀하셨던 휴게 공간이나 탈의실 같은 공간은 절대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금지 네,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거기에만 CCTV를 설치했다. 그러면 이건 과태료 5천만 원 이하의 음. 과태료 처분을 처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CCTV 설치는 공간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다른 규정들이 있는데 이렇게 절대 금지 공간이 있는가 하면 작업 공간 같은 경우는 그게 일종의 그 작업할 때 왔다 갔다 하는 특정한 사람들만 이용하는 공간인 경우에는 비공개 공간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우리가 대중들이 막 아무나 그 불특정 다수인들이 막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하고는 다르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런 제한된 공간들은 그 제한된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돼요. 그러니까 동의를 안 받는 코 CCTV를 설치한 것도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그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작업에서 뭐 도난 방지 뭐 아니면 그렇죠. 그런 이제 몇 가지 예. 화재라던가 이런 일정한 이제 목적 업무에 필요한 어떤 이유에서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그런 목적하고 상관없이 그냥 노동자를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목적 외에 업무 외에 그런 그 기본 목적 외에 사용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사실 형사처벌 대상도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이게 CCTV가 잘 보셔야 되는데 CCTV가 이렇게 회전을 한다거나 줌 기능 같은 게 있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녹음 기능 같은 게 있거나 이러면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되게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그것도 다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것이어서 지금 이제 그런 기능들을 갖춘 것까지는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적어도 목적 외 사용을 하는 거 도시락 뭐 까먹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시시콜콜하게 문제 삼고 그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목적과 달리 사용되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당연히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죠. 네. 아니 그 근대에 들어와서 가장 기본권이 신체적인 자유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감시 감독 받고 있다. 내가 뭐 아이한테 핸드폰으로 무슨 연락을 받는다. 이런 것까지도 다 그 사장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통제 사회라는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 CCTV 얘기 나온 게 식당이 없어가지고 안에서 밥 먹는데 내 물건 손상시킨다고 음식물 반입 금지를 했다. 그래서 이 추운 겨울날 복도에서 밥을 먹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무슨 사건이 돼서 지금 이렇게 노숙농성에 이르게 됐는지 그걸 조금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거죠. 아무래도 이게 피드 수첩에 나올 우려가 있으니까 전날 사전 작업을 하더라고요. 뭐 이제 교섭단 이렇게 있는 데서 좀 그 프로 좀 안 나가게 좀 해주면 안 되냐. 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저희 손을 떠났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해보겠다. 예, 그랬더니 자기는 그러면 좀 그거 좀 치아 좀 해주면 뭐 안성으로 가는 것 좀 조금 생각 좀 해보고 뭐 그러겠다 하더라고요. 저도 뭐 최대한 해서 좀 회사한테
피해가 갈 것 같은 경우는 조금 자제를 했어요, 사실. 다 내보내지 않고 자제를 했는데 저희로서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대로 취재를 해갔고요. 더한 것도 없고 덜한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방영이 됐는데 그게 또 이슈가 됐던 거는 사장님의 그 인터뷰 때문에 사실 더 이슈가 됐거든요. PD가 사장님 좀 인터뷰 좀 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오라고 해서 이제 갔는데 저희가 최저임금 받는 사업장이다 보니까 점심값도 사실 아까워서 도시락 싸와서 먹고 하는데 점심값을 저희가 10만 원이 나와요. 10만 원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PD가 한번 나눠봤어요. 23일로 해서 나눠봤더니 4천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사장님은 이 돈 가지고 매식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사장님이 저는 밥을 안 먹습니다. 예,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 또 다음에 하는 말이 먹어도 조금 먹습니다. 그게 그대로 이제 나간 거죠. 인터뷰 했던 게. 그러니까 시청자들 보는 눈이 어떻겠어요. 사실 이게 밖에서 밥 먹는 것보다도 사장님이 그렇게 말한 부분에서 더 크게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그거를 보복성으로 50일 전에 이제 통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노조 측에. 그랬더니 50일 전에 통보를 하더라고요. 7월 6일 날 이전을 할 거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 반대 투쟁을 하느라고 지금 노숙농성까지 이렇게 투쟁을 전개하시게 된 건가요? 네. 그 계기가 PD 수첩을 계기로 해가지고 네. 보면 다 네. 그게 좀 관련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간의 관련이? 과정을 쭉 보면 아까 이제 뭐 CCTV 건도 교섭을 한참 이제 진행을 할 때 이제 그걸 그러니까 교섭에서의 자기가 불만스러운 거를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방식으로 CCTV 이제 탈의실에 CCTV를 단다거나 네. 아니면 그 이후에 이제 만약 노조가 교섭이 이제 안 되고 이러면서 이제 평택으로 공장 이전하겠다고 막 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이제 어쨌든 이전 관련 협의를 한참 하다가 사용자가 또 서울로 가겠다 또 이렇게 또 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먼저. 자, 그래서 그러면 좋다. 그러면 서울 이전에 대해서 논의하자 이렇게 하는데 또 노조가 이제 그 중에 임금 교섭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이제 교섭이 진전이 없으니까 보통 우리 당연한 그 노동조 활동의 당연한 절차로 쟁의 조정 신청하고 쟁의권 확보를 하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쟁의권 확보를 또 하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쟁의권에 대해서 공장 재이전과 관련해 서울로 하겠다는 거 전면 처리하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말을 바꾸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들 이제 겪고 있는 특히 폭언 문제나 뭐 각종 이제 상식적으로 보기에 이상한 조치들이 나오는 되게 기괴할 수 있어요. 제3자 보기에. 근데 그런 조치들이 있는 그 전후에 항상 보면 조합 활동과 관련한 뭐 직장 폐쇄 문제와 관련해서 뭐가 있었다든지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조합과 관련해서 뭐 조합이 선전물을 낸 것을 보고 되게 기분 나빠서 예를 들면 서울 이전은 못하겠다고 말을 튼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일관성 없는 그 노사관계에서의 가장 좋지 않는 게 바로 일관성 없고 비합리적이나 비논리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인데 그러면 뭔가 서로 신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계속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그런 네. 방식으로 지금 거의 2년을 사실 끌고 오는 측면들이 사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2014년 5월경에 그 처음으로 아마 그 119 불렸던 그 사건이 터진 게 위생모 착용 가지고 머리카락 보인다 사건이에요. 머리카락 보인다 사건. 그래서 계속 그거를 왜 우리만 쓰라고 하냐. 생산부부터 그 정비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모자를 썼는데도 계속 머리카락이 조금 나오면 계속 제대로 쓰라고 이제 괴롭히는 그런 과정들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쓰는 거지. 사장님이 그러면 모델이 돼서 좀 보여달라라고 했다고 그 말을 가지고 이제 해당 조합원을 징계하겠다. 사업장에서 나가라라고 하면서 계속 윤 누구 씨 나가세요. 윤 누구 씨 나가세요를 2시간 넘게 하는 뭐 그런 상황들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뭐 이렇게 지하철이나 이런 잘 모르는 사람이죠. 공공장소에서 짜증스러운 어떤 시비를 거는 말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굉장히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근데 네. 그 사장이 그 위계관계가 있는 회사 안에서 사장이 작업하는 그 직원들을 다 보는 앞에서 한 명의 직원을 마치
잡고 붙잡고 바로 귀에다 얼굴을 들이댄 상태로 계속 누구씨 나가세요를 제 말 안 따르겠습니까? 삐삐삐 왜 웃습니까? 제가 우습습니까? 나가세요 나가세요를 계속 쉬지 않고 2시간을 하는 상황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실제 119를 부를 정도로 조합원들이 손발이 저리고 구토 증세가 나타날 정도로 계속 보면 그 상황을 촬영한 그 영상들을 보면요. 정말 본 사람들은 다 깜짝 놀라요. 도대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 정상적으로 노사 대화 가능할까? 이런 의심이 될 만큼. 근데 실제로 그런 사건을 거치면서 사실 이제 저희가 근로기준법에 보면 제8조에 폭행금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반 그 형법상의 폭행하고 다르게 사용자가 그런 노사의 어떤 지배관계 하에서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위협력 행사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일반 형법보다 더 높게 처벌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해당 8조 위반으로 그 노동부에다가 이제 고소를 했었던 바가 있어요. 실제로 그 해당 법 위반의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정도 되게 높은 제재를 받는 건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기소 의견으로 해서 검찰에 송치가 되고 그랬었는데 정말 우리 한국 사회에 정말 고민이 많이 드는 게요. 그렇게 누가 봐도 되게 심각해 보이는 그런 상황을 검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해서 결국은 기소를 안 했어요. 아, 불기소 처분. 예.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과연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 처한 노동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냐. 되게 네. 비합리적인 어떤 그 사용자의 지시 내지는 행태에 대해서 이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어떤 산업안전 사연에서 보면 작업중지권이 있거든요. 정말 다 쓰러지게 생기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 사회. 이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뭐 완전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감정적 대응이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게 계속 이렇게 정말 비합리적으로 하는데 이러한 그 사업주를 관리 감독해서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노동부라든가 또는 뭐 검찰이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뭐 좋은 사업주 만나면 좋은 거고 나쁜 사업주 만나면 운 나쁜 걸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법치국가니까 법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되는데 법적으로 이걸 하려고 했더니 불기소 처분 내렸다는 건 정말 어디다가 그럼 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 권리를 보장받아야 될지 굉장히 답답한 상황에 저희가 놓이게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폭언 폭행 문제가 정말 이 레이테크만이 아니라 요즘 굉장히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 힘을 이용해서 모멸감을 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직접 어떤 들었던 얘기나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일단 뭐 이제 현장에 오시면 사장님이 기본적으로 행하는 행동이 핸드폰을 들고 오세요. 녹취를 하려고 들고 오시고 동영상을 찍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법적으로 그게 좀 위배되니까 사실 이제 그 행동은 하지는 않는데 저희들의 동의만 있으면 언제든 막 동영상도 찍고 싶어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시면은 진짜 뭐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사장님이.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살금살금 들어오세요. 저희가 뭐 일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일에 빠져 있다 보면 진짜 그 소리도 못 들어요. 그러면 살금살금 와서 사람 막 뒤에서 막 깜짝깜짝 놀래키고 막 그러고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마스크 같은 거 좀 지급 좀 해달라. 뭐 청정기 좀 놔달라. 그러면은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할 일이지 당신들이 해달라 말라 뭐 그런 말할 자격 없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목소리가 커지고 보통 이제 작은 일들로만 이제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징계도 지금 11명이 징계까지 연 상태거든요. 11명이 징계. 예. 1차로 11명의 징계까지 연 상태고 지금 이제 9명도 추가적으로 9명도 이제 통보를 한 상태예요. 사실 지금 뭐 안성 이전 문제도 문제고 지금 이제 징계도 처리를 시키지도 않고 계속 가지고 가고 있어요. 이게 징계장만 가져오면 되는 거죠. 이게 60, 70년대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그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지금 노숙농성을 하는 장소를 거기로 택한 이유도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6, 70년대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당연히 그럼 이 사업주의 이 문제를 관리 감독해야 될 노동부는 좀 어떻게 하고 있기에 거기서 좀 농성을 하시는 거죠? 글쎄요. 저희가 노동자라고 해도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청와대로 바로 가서 뭐 해결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진짜 네. 청와대라도 가서 해결될 문제면 진짜 청와대라도 가고 싶은 심정이고요. 네. 지금 노동청에서도 관리감독관이 이제 몇 번 내려와가지고 얘기는 했는데 어떻게 뭐 사측하고 뭐 사장하고 뭐 얘기를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사람도 우리 편이 아니고 사장 편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사장이랑 뭐 교섭을 잡고 뭐를 하려도 전화를 안 받는데요. 전화를 안 받는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저희가 전화 안 받는다 그 소리 듣고자 저희가 노숙농성을 53일차 지금 하고 있는 거냐. 관리감독관이 중간에 저희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전에 바뀌었는데 그 사람이 내려와서 처음 이제 저기 와가지고 대면해서 하는 얘기가 장소가 필요해서 여기 와 있냐. 아니 장소가 필요하면 청와대도 갈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왜 우리가 여기 노숙농성을 하면서 여기밖에 올 수 없는 이유가 그렇죠. 노동자이기 때문에 여기 올 그렇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노동자가 갈 데가 어디 있냐? 노동청이 왜 만들어졌냐?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냐?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어요. 음. 여태까지 53일 동안 들은 얘기는 전화 안 받습니다. 그냥 그 전에 이제 간담회 한 번 열고 교섭 딱 한 번 잡은 거. 그거 이외에는 내려와서 전화를 안 받습니다. 제 전화는 이렇게 회피하네요. 이런 이 소리 들은 거. 53일 동안 노동청에서 한 거는 진짜 저도 할 수 있어요. 핸드폰 들고 그냥 사장님한테 전화하는 거 저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이외에 다른 걸 어떻게 해서든지 뭐 따로 좀 만나든지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뭐 본사를 전화를 안 받으면은 적극적으로 이제 뭐 어떻게 좀 찾아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그렇게 안 하는지 진짜 뭐 의심도 되고 진짜 노동청이 진짜 노동자를 위해서 있는 노동청인지 진짜 네. 되묻고 싶을 정도예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직무를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해야 될 이 노동부가 제대로 자신의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 책무를 다하라고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지금 노동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53일차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요. 앞으로 벌써 이제 이 여름을 지나서 가을로 접어들게 이제 계절이 바뀌게 생겼는데 하루빨리 이게 잘 타결이 돼서 정말 다시 서로 웃으면서 즐겁게 일하고 또 그 노동의 즐거움을 같이 누리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예.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건 어떠신지. 예. 저희가 뭐 원하는 거는 어느 노동자나 아마 같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저희가 뭐 저희 또 특히 레이테크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을 많이 주는 사업장도 아니고 최저임금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제 노사 관계가 잘 풀려서 사람이 진심 대 진심으로 한다면야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 사장님이 저희한테 와서 수고들 하십니다. 하시면서 하다못해 음료수 하나씩 주면서 이 더운 날 고생이 많네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겠어요? 일 정말 열심히 해서 회사의 발전을 시키겠죠. 네. 네, 사실 그거를 바라거든요. 항상 하는 말이 사장님한테도 그렇게 말을 해요. 사장님, 저희는 좀 안정적인 직장에서 좀 일을 열심히 해서 회사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예, 항상 그렇게 누누이 말하는데 사실 저희 계획은 그거 하나뿐이에요. 예, 안정적인 직장에서 노조타나 받지 않고 좀 평화롭게 사장님도 경영에 좀 그쪽으로 좀 신경 쓰시고 우리는 또 일 열심히 하고 그랬으면 제일 좋은 거죠. 네. 이렇게 그 2013년도에 시작해가지고 1편에서는 아까 말씀 나누셨을 때 정말 아이들 학원비나 벌어볼까 또는 자전거 타고 쉽게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 내가 좀 일할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 해서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생각지도 않게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대의원 활동을 하고 또 여성부장님이 되시고 그러셨는데
그냥 이 방송을 듣는 일반 여성 노동자를 생각해 보면 아, 그거를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지? 노숙농성 이렇게 무서운 거를 어떻게 하고 있지? 이런 생각들도 하실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좀 어떠한 뭐 자기의 변화 그런 거는 어떤지 그런 말씀들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글쎄,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버틴 거는 이제 뭐 노조에서는 연대가 이제 제일 중요하고 저로서는 이제 애들이 이제 지금 19, 20살이니까 이제 사회에 지금 나가야 될 나이니까 이제 작년에 드라마 미생이 좀 많이 저기 이슈 됐었잖아요. 네. 그거 보고 저도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내 아들 같아서. 지금 이제 제가 여기 노조 가입하면서 지금까지 아이들 두 애를 붙들고 이제 회사에서 있는 이들은 퇴근하면 다 얘기를 해요. 이제 노조가 어떻고 이제 뭐 노조에 관해서 이제 사장님에 관해서 특히 이런 사장님이 있는데 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애들도 이제 걱정은 하죠. 이제 밖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너가 이런 사장을 만났을 경우에 너 같으면 그냥 나올 수 있겠니? 그래서 그거는 나도 못한다. 그래 바로 그거야. 나도 엄마도 이제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사장님한테 당한 게 진짜 억울해서 못 나오겠더라고요. 내 아이 미래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사회 자체가 보면은 내 아이들이 지금 있는 내 아이들이 미래를 보면 참 답답해요. 진짜 눈물 나요. 가슴 아파요. 비정규직 뭐 정규직조차도 이제 뭐 비정규직으로 이제 뭐 돌릴 뭐 그런 지금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제 아이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이제 취업에 나서야 되는데 아휴 참 답답한 사회네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네. 쉽게 지금은 희망을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의 그 올해 초에 갑질 뭐 해가지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가 워낙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그런 답답한 마음을 호소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서 굴하지 않고 너라면 그만두고 나오겠니? 엄마도 그렇게는 못해.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저희 대의원님은 이 과정에서 뭘 가장 느끼셨을까요? 글쎄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권리를 찾는다는 거 참 그거의 소중함을 알았고요. 참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없는 자들을 뭐 자기의 소유물이냐 그렇게 하는데 사실 나 혼자라면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가서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정당한 걸 요구를 해야겠죠. 정당한 요구를 우리가 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나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하면서 이 사회가 정말 없는 자, 노동자를 위한 그런 사회가 조금씩 되지 않을까. 예, 그런 걸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노무사님은 무슨 얘기 하시고 아니, 뭐, 싶으실까요? 사실 저는 오히려 조합원들 보면서 많이 배우죠. 어떤 면에서는 참 쉽지 않은 측면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레이테크 말고도 여러 사업장들을 이제 보면 참 최근에 드는 느낌은 전반적으로 모든 사용자들 그렇다고 말할 건 아니지만 이 그 재산권이라던가 그 사유재산에 대한 되게 굉장히 강하고 막대하고 제일 우선적이고 최고의 어떤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상한 사회. 그러니까 마치 이제는 그 덕담이 부자 되세요가 너무 당연한 것 같은 그런 사회 같아요. 돈 없으면 억울한 건 너 이런 느낌. 그래서 실제로 노사관계도 보면 사용자들이 갖고 있는 이제 생각들의 기본이 사업장은 내 것이고 사업장 안에서는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내 왕국에서는 내 말을 따르지 않을 거면 우리 왕국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간접 고용 문제나 이럴 때 제일 많이 되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 뭐 조합 활동하는 거 이런 거 자기 사업장 안에서 불가 이런 거잖아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내 자기의 어떤 결정의 선택이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것들이 되게 보면 우리 레이테크 상황에서도 계속 그
보면 엄마하고 상관없어 보이는 그 끊임없는 공장 이전들을 음. 계속 이 조합원들 괴롭히는데 사용되는 그런 방식들, 그리고 음. 모든 뭔가 사업장 안에서 근로조건을 개선하거나 법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대화하고 같이 푸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하는 일,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네. 이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 문제인 것 같고요. 특히 레이테크를 보면 이제 전부 다 이제 여성 조합원들로만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남녀 그 권력 관계 안에도 여성에 대한 어떤 인식, 그 주부들이 뭐 일 나와서 용돈벌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안에 당연히 이렇게 사람을 경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그런 생각들도 섞여 있는 거죠. 뭐 최저임금 반값도 못하는 사람들 이런 식의 말들을 정말 함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의 그런 싸움과 투쟁들이 사실 그런 생각,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정말 제가 많이 배우는 그런 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지금 레이테크 코리아 여성 노동자분들 처음 시작했던 조합원 수에서 별반 달라지지 않게 지금 끝까지 열심히 투쟁하고 계시는데 두 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버텨서 다시 한번 여기에서 승리의 소식을 저희가 꼭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방송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이테크 코리아 여성 노동자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인 지 71일 만인 지난 9월 8일 회사의 일방적인 공장 이전을 저지하고 현안 문제에 대해 노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단 한 명의 낙오도 없이 투쟁을 승리로 만들어낸 여성 노동자들 축하드립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들, 그것은 무엇일까, 무엇일까. 이미 변했노라고, 이 정도면 되었노라고, 그저 맘 놓고 있었던 것일까. 그러는 사이 어디선가 그 숨소리, 그 간절함 귀 속에 맴돌고 맴도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그 손 놓지 않으리.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안아주고 싶네. 의들의 당나귀 귀는 한국여성재단의 성평등한 사회 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